지난 식단들을 되돌아보면 계속 변화했던 것 같아요. 장기간 단식에 대해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단식을 굳이 늘린다고 하체 비만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최소 6주부터 최대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라이브가 너무 끊긴다고 하셔가지고 장소를 거실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제 3월 초쯤 됐으니까 슬슬 다이어트를 재시작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슬슬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탄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다.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소장님, 탄수 갔다가 다시 시작 스타트요. 좀 전에 방탄 먹었어요. 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1월에 다이어트 다시 해야지 하는데 조금 있으면 구정이에요. 그러면 구정만 지나고 다이어트 하자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3일절로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일절 연휴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또 대선이 있었잖아요. 어제 대선 때 또 노니까 그럼 대선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증문즉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식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꾸 저를 탄수의 유혹을 주시는 분이 한 분 옆에 계셔가지고 탄수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내일부터는 내가 먹자는 대로 식단을 하자라는 저의 다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제 식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그렇게 되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급격하게 너무 빠지더라고요. 체중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한 50에서 100g 정도까지 먹으면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이제 명품 캥거루가 지금 2022년에 명품 캥거루 보면 네가 무슨 키토제닉 식단이냐라고 할 만한 식단이지만 6년을 식단해본 명품 캥거루의 노하우가 쌓여서 생각해보면 6년 전 명품 캥거루한테 너무 힘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무탄수화물을 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정도의 식단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간헐적 단식이나 격일 단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격일 단식은 제가 그 챌린지 했던 게 3년 전이었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격일 단식을 6주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격일 단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격일 단식 영상으로 저희 채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격일 단식을 뭐 해본 사람의 후기나 격일 단식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영상이 저희 영상밖에 없나 봐요, 거의.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격일 단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진 않고요. 격일 단식을 한 번 정도 뭐 시도를 해보는 거는 추천을 하지만 격일 단식은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기에 괜찮은 방법이지만 1년 내내 하기는 힘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토제닉 식단을 한 게 만으로 6년이 지나고 7년 차가 됐더라고요. 지난 식단들을 되돌아보면 계속 변화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한창 이론을 공부하고 이랬을 때는 진짜 무슨 탄수화물이 독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었는데 이게 제가 공부도 계속하고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저도 이제 몸이 변하잖아요. 나이를 그동안 먹었고 그러면서 주변 환경도 많이 변하고 이러면서 식단이 계속 변했는데 요즘에 저는 저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하는 식단을 하고 있고요. 지방은 방탄커피나 뭐 키토밀 이런 거 먹을 때는 거침없이 먹긴 합니다. 하루에 2포씩 정도 먹는데 그런 거 먹을 때는 거침없이 먹고 대신 요리할 때 오일 쓸 때도 충분히 써요. 대신에 제 기준에서 좋은 오일만 쓰고 그 외에 전에는 펫밤 같은 거를 만들어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먹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게 키토제닉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키토제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한 생각들을 살펴보면 탄단지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게 식재료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의 선택을 이제 어떤 식재료가 좋고 어떤 식재료가 안 좋은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시각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 그 안에서 이제 탄단지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비율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해도 입이 터지는 분들이 있고 지방을 제한해도 입이 터지는 분들이 있고 단백질 제한을 해도 입이 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개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탄단지의 거대한 매크로는 개인에 따라 조금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서정님, 갱년기 폐경이 되면 어떻게 달라져요? 식단 똑같이 해도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달라지죠. 왜냐면 호르몬이 달라지니까. 일단은 에스트로겐이 많이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왜냐면 그전까지는 거의 에스트로겐이 여자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그 수치가 확 낮아지는 거니까 많이 바뀌죠. 식단을 똑같이 해도 달라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탄단지의 비율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베이스인 좋은 식재료 를 먹는다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서 탄단지가 변하는 거는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명일 박사님 유튜브 보면 정명일 박사님이 갱년기 여성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제가 정명일 박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박사님도 그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게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명일 박사님의 뉴트리TV의 갱년기 관련된 식단과 뭐 영양제 이런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갱년기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자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갱년기를 직접 겪어보셨고 저탄고지 식단도 해보셨던 정명일 박사님 영상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님, 저도 한 3년 하다 보니까 내추럴 푸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김정수님, 디카페인 방탄커피 참 맛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키토핏의 제품들을 기획, 제작 뭐 이런 거 제가 다 하는데 그런 거 하면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제품을 만들 때도 무조건 지방 함량을 높게 만들 거냐 이런 거를 다 따져서 만드는데 제가 일단 제품 기획할 때는 맨 첫 번째가 원재료였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원재료를 넣어서 만들자. 더 이상 내가 원재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했고 원재료들을 다 구하고 나서 엄청 뿌듯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원재료들로.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재료가 좋으면 식당 요리가 맛있는 것처럼 좋은 원재료를 쓰니까 다행히도 맛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막 어떤 감미료를 넣고 이러지 않아도 맛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뚱님, 아침에 디카페인 커피 먹으니 20시간 공복하고 있어요. 완전 너무 좋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디카페인 커피 먹고 나면 공복을 좀 오래 끌고 가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밥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빈속에 뭔가를 할 때 빠릿빠릿하고 훨씬 잘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빈속에 뭔가 하는 거 좋아하는데 빈속에 할 때 일이 너무 많은 날에 일이 벅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방탄커피 먹으면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제가 요즘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방탄커피를 2포를 딱 때려서 마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에너지도 충족되면서 오후 1~2시까지는 배고픔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딱 만들어져서 엄청 좋죠. 그래서 이제 데이브 아스프리 아저씨가 방탄커피를 그렇게 극찬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아저씨도 백만장자고 IT 업계에서 일하고 엄청 일을 하드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에너지도 주겠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생산성 향상도 주겠다 이래서 엄청 좋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NY0708님, 안녕하세요. 제가 밤 8시부터 낮 12시까지 16대8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캡슐 유산균과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단식을 깨나요? 그리고 탄수를 곡물 탄수는 거의 안 먹고 야채 탄수로만 채우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캡슐 유산균과 혈압약은 드셔도 공복이 깨지지 않아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야채 탄수로만 먹어도 완전 괜찮은 분들이 있고 야채 탄수로만 먹으면 힘들어지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야채 탄수로만 먹고 있는데 나는 컨디션도 좋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나는 좋더라 라고 하면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또 곡물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본인이 자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탄수를 조금 먹어야 되겠다. 이거를 자각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야채 탄수만 드셔도 됩니다. 정종만님, 장기간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간 단식 해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장기간 단식에 대해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 단식을 체중 감량으로 접근하면 조금 힘들고 뭐랄까 몸을 한번 정화시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뚱님, 하체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단식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단식을 굳이 늘린다고 하체 비만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이 많이 일어나면 하체도 빠지게 됩니다. 제가 하체가 되게 큰 체형인데 결국에는 상하체 다 빠지더라고요. 정종만님, 방탄커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가루로 된 방탄커피 중에서는 키토피 방탄커피가 최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이제로스님, 저는 48 단식을 주말마다 하는데 주기가 너무 짧은가요? 지방 먹으니까 전혀 안 힘들어서 그런데 안 힘들면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안 힘들면 그냥 하셔도 돼요. 저도 그 격일 단식 하기 전년도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매달 1일 부터 3일 단식을 매달 했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괜찮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금님, 저도 하체가 엄청 큰 체형, 살이 많이 빠지는데 장사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체가 엄청 큰 체형인데 살이 많이 빠지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결국에 처음에는 당연히 상체만 빠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같이 다 빠지더라고요. 정종만님, 저는 3일까지 해봤는데 목표가 21일인데 3일자에 포기했는데 14일 단식 어떻게 하셨는지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소금물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단식할 때 제가 일주일까지는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했는데 괜찮았는데 2주차 때부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좀 많이 줄였고 소금을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왜냐면 단식을 하면 탈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되게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소금을 잘 챙겨 먹어야지 물만 많이 마셔서는 안 되거든요. 또 물만 많이 마시면 체내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배출을 해버려요, 몸에서. 그래서 소금이랑 물을 진짜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3일 정도까지가 제일 힘들고 처음에는 식사 시간 되면 배고픔이 100이면 다음날에는 105, 그 다음날에 110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져요. 90, 80, 70 이래서 나중에는 원래 배고픔에 한 5, 60 정도까지밖에 배고픔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승현님, 이제 막 키토 시작한 키리니입니다. 초반에 탄수 제한을 어느 정도 지속해야 안정적인 키토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을 고구마로 조금 먹었는데 소화 후에 살짝 붓는 느낌이 있다면 탄수가 필요 없는 시점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붓는 느낌이 있으면 당분간은 안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최소 6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키토 좀 오래 하신 분들이랑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되게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2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제일 오래 얘기하신 분은 6개월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제일 짧으면 6주 그리고 저는 한 3달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령이나 대사 수준이나 지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릴수록 되게 금방 안정적인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나이가 좀 있으면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에 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 더 많은 기간 동안
고탄수화물 상태에 노출이 되었을 거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거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최소 6주부터 최대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견님, 7시에 저녁밥을 먹었는데 벌써 출출해졌어요. 키토피 디카페인 한 잔하고 자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물을 한 잔 드셔보시고요. 이게 목마름인지 배고픔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을 한 잔 드셔보시고, 만약에 목마름이 아니라 배고픔이다 라고 하면 디카페인 한 잔 하셔도 되죠. 정종만님, 3일 단식으로 왜 하셨는지 궁금하고 효과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3일 단식은 제가 그때 책을 읽다가 그걸 봤어요. 3일 단식을 하면 몸이 정화가 한번 된다. 그리고 3일 단식까지는 보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매월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월 했었습니다. 효과는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었다. 매월 3일 단식했을 때 피부가 되게 좋았었어요. 조조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10일 키토 했는데 몸무게는 1.7kg 정도 빠졌어요. 몸무게가 적게 빠진 편이죠. 바지 사이즈는 엄청 여유가 생겨서 헐렁해졌는데 몸무게 감량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10일에 1.7kg면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빠질 수 있는 지방의 최대 양이 200g이라고 생각하시면, 식단을 하면서 빠지는 양은 일주일에 500g 빠져도 진짜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일에 1.7kg 빠지면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10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몸무게가 갑자기 안 주는 시기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키토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 수분이 같이 빠지거든요.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소모되면서, 원래 그 글리코겐이 저장될 때 수분을 같이 갖고 저장하고 있는데, 글리코겐과 수분이 빠지면서 초반에 이제 체중이 빠졌다가 그 수분이 다시 차면서 체중이 다시 안 줄어드는 시기가 생기는데, 그 시기에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시기가 딱 지방 대사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 전 시기까지는 있는 탄수화물을 소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기가 지방 대사로 전환되는 시기니까 그 시기를 잘 슬기롭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그래, 수분이 차고 있다, 수분이 있어야 지방 분해가 잘 된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만님, 총 몇 킬로 감량하신 건가요? 다이어트 과정 역시도 궁금해요. 저는 10kg 빠졌는데 아직 하체는 진짜 변화가 없네요. 하체 비만 팁 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14kg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과정은 사실 제 영상을 첫 영상부터 지금 영상까지 보시면 변화가 다 있어요. 제가 체중 감량을 다 한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영상에 이제 처음 영상 보면 막 댓글에 너나 먼저 살 빼라 이런 댓글도 막 있을 정도로 제가 조금 통통했었거든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만님, 장기간 단식할 때 방탄커피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방탄커피 드시면 캣 패스팅이라는 그런 단식 방법이 됩니다. 승현님, 우와,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23살 여자이고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좀 오랫동안 지속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채소 빼면 무탄으로 진행 중인데요. 그럼 최소 6주까지는 지금처럼 쌀이나 고구마로 탄수 아예 먹지 않는 게 좋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6주 정도는 탄수를 조금 덜 드시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채소 사골 스프나 이런 거로 채소를 좀 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세라님, 키토 이틀하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솔직히 처음 느껴본 거라 몰랐어요.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탈수 와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키토 하시면 소금물을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저염식 하면서 키토 하면 진짜 저 세상 갈 수 있거든요. 소금을 진짜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정종만님, 14일 단식하실 때 몇 킬로 감량하시고 보식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14일 단식할 때 7kg인가 8kg가 빠졌고, 보식은 미음에 올리브오일 부어서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7, 8kg 감량했는데 보식하고 뭐하고 하니까 5, 6kg가 다시 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량을 위해서 단기간 단식하는 건 비추천합니다. 펄피님이 그 탈모랑 생리불순 왔다고 무탄수화물 하다가 그러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자기가 몸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억지로 참으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탄수화물이 극악무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면 좀 먹어주고 몸이 이제 괜찮아 하는데 하면 좀 줄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고사리님, 보식하는데 깻잎김치를 수어부에 넣어서 제가 담근 건데 그건 먹어도 될까요? 김치 같은 걸 먹으면 계속 체중이 늘어요. 단식 일주일하고 보식 실패 후 바로 또 8일 정도 단식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김치를 먹어서 체중이 느는 거는 지금 몸이 약간 그 탈수 상태에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감미료를 먹는 거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키토제닉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수어부가 낫겠지만 수어부를 안 먹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MGO 님, 언니 눈바디는 차이가 나는데 왜 몸무게는 안 줄어들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피가 줄어드는 시기랑 체중이 줄어드는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체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부피는 줄어들고 체중은 그대로였다가 또 갑자기 체중이 쭉 빠지는 시기가 올 때는 부피는 그렇게 큰 차이 없다가 체중은 쭉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유지하는 시기가 되면 다시 체중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쭉 줄어들고 이렇게 저는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체중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눈바디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체중이 40kg대 들어간들 보기에 안 빠져 보이면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눈바디가 짱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어도 3세번님, 23대1로 간헐적 단식하는데 많이 먹기가 안 돼서 22대2로 합니다. 1시간 동안 충분히 먹기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요즘에 먹는 양이 좀 줄어가지고 한 끼만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무조건 두 끼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3월이 지났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점점 봄도 다가오니까 식단 열심히 하시고 저도 식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